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오늘 빅데이터로 알아볼 프로그램은 명절과 함께 돌아온 아이돌 스타 선수권 대회입니다. 일명 아육대는 올해로 무려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MBC 대표 명절 특집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설 연휴에는 총 51팀, 2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3일간 550분 편성이라는 파격적인 전략으로 안방 시청자들을 공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균 시청률은 3.5%에 머무르며 다소 아쉬운 성적을 보였습니다. 네, 위원들께서는 2020 설 특집 아육대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명절이 되면 이번 명절에는 어떤 특집 프로그램이 있을까 기대하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네. 언제부턴지 드라마 전편 몰아보기 또 스페셜이라는 이름의 재방송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서 이 아육대가 명절에는 아육대 이런 공식을 지켜줘서 저는 굉장히 일단은 의미가 있었고요. 네. 특히나 이번 아육대에서는 그 진행자들의 그 호흡이 굉장히 더 돋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8년째 진행하고 있는 전현무 씨뿐만 아니라 연예인 게스트들, 특히 종목별 전문 해설위원님들이 예능감을 너무 잘 갖추고 계셔가지고 그 호흡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할 때는 오늘이래요. 네, 이런 레전드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또 만날 수 있는 자체가 정말 영광인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무려요. 저 정도 투구면은요. 네. 봉중근 위원보다 네. 더 좋은 투구 폼을 가지고 있어요. 양준영 위원도 그렇게 좋은 폼은 아닌데, 그죠? 경기를 보는 재미와 함께 외적인 재미도 같이 누릴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11년째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누적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연이어서 출전하는 선수들은 이전에 어떤 성적을 거두었나 이런 걸 함께 볼 수 있어서 뭔가 좀 전문적인 그런 재미도 같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아육대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이제 승마 종목에서 출전한 선수 모두가 이제 승마협회에 정식 선수로 등록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승마 경기에 또한 이제 낯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유소년 시범단의 시범을 통해서 경기 규칙이라든지 이제 운영 방식 설명과 그 동시에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익숙한 재미가 있다. 그래서 뭐 포맷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개선점을 보완하다 보니까 스포츠 경기로서의 흥보는 이제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같은 종목을 반복을 하니까 여기서 어떤 새로운 재미가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는 이것이 나오는 사람만 조금 다를 뿐이지 뭐 이렇게 새로운 것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익숙하게 아는 분들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됐지만 특히 이걸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시청자한테는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전폭적인 좀 개선의 방향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믿기 어렵겠지만 40대거든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와이스의 정연 씨 이후로는 누구 좋아하는 멤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인물에 대한 어떤 관심도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입장에서 굳이 이걸 봐야 할 이유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타겟 시청층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누구를 타겟으로 하느냐에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가족들이 즐겨보는 그런 추석 프로그램, 뭐 설날 프로그램, 이런 명절 프로그램이라는 컨셉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프로그램이 되진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 더 젊은 층의 네. 시청자의 어떻게 보면 좀 팬덤을 위한 방송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 이후로는 시청률이 좀 꾸준히 감소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 설날에 10.8%까지 시청률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뭐 5.9, 6.6, 6.3, 4.2 이번에는 3.5%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아육대는 약 10%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동시간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킨 효자 프로였는데요. 올해는 파격적인 편성으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550분이라는 편성 전략이 성공하지 못한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가장 큰 거는 방송 시간이 너무 헛갈렸어요. 네. 연이어서 뭐 3일을 하고 뭐 동일한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첫날은 금요일 날은 오후 6시, 네. 다음 날 토요일은 오전 11시, 또 하루 쉬고 월요일 날 다시 오후 5시 이렇게 하니까 이 방송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했던 점이 가장 시청에는 좀 저해되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고요. 경기에 대진표들이 좀 이렇게 나와줬으면 아, 네. 내가 다음 날에는 이 경기에 결승전을 보겠구나 뭐 이런 예상을 할 텐데 방송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진표 같은 것들이 전혀 공지가 되지 않으니까 아, 내일은 무엇 할까 하는 기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시청률 견인 전략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뭐 하는지 모르니까 봐야 되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지 모르니까 계속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집중력을 극도로 떨어뜨리는 거죠. 금요일 방송 당시에 1부, 2부가 방송된 후에 뉴스 데스크가 방송이 네.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3부가 다시 방송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긴장감과 몰입도가 떨어지는 편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편성 확대로 출연자들이 다양한 모습을 선보여서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을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만 공개되었던 연습 영상이라든지 이제 예선전이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공개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출연자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있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출연자들이 한 번이라도 화면에 잡히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 편성을 늘렸다라고 한다면 그 늘린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요일을 나눠서 게다가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이런 식의 편성은 정말 이것이 팬을 위한 것이든 혹은 일반 시청자를 위한 것이든 뭔가 시청률을 높여보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편성이 아닌 거죠. 분명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 시간대 편성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너무 시청자를 쫓아가는 아예 시간대를 정해놓고 아, 이 시간에는 아육대를 하는구나를 인지시키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시청률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면 일종의 평균을 내서 시청률을 계산하기 마련인데 여기 우리가 요새 소위 말하는 평균의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스포츠 경기는 마지막 결승전이 가장 시청률이 높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월요일 날 방송이 됐고 그거는 조금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좀 평균보다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이 종목들을 나누어서 결승전을 나중에 방송할 이유가 있었나 시청률을 생각한다면 그냥 아예 종목을 모아서 몇몇 종목들을 그냥 하루에 다 방영을 해서 예선부터 결선까지 보여주면 그냥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시청률 부진과 편성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아육대 제작진이 고심해서 풀어내야 할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2020 설 특집 아육대에 대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분석해 볼까요? 네, 2020 설 특집 아육대 연관 검색어 제가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먼저 양궁, 연유, 싹쓸이, 금메달, 부상, 승부차기, 추억, 박빙, 삼관왕, 체육돌, 특집, 본방사수 이런 키워드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키워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먼저 삼관왕이라는 단어가 궁금합니다. 이 영광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바로 이번 아육대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그 여자 아이돌 그룹 체리블렛입니다. 60m 육상 경기에서 메이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건 데 이어서 400m 계주와 씨름 경기에서도 금빛 질주를 이어나가면서 삼관왕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자, 뛰었어요. 자, 메이. 자, 현재 5레인 메이. 안다리 자, 체린이 이깁니다. 배지기 체리블렛 금메달입니다. 치고 나온대요, 메이가. 메이 봐요, 메이. 우승은 체리블렛이었고요. 네, 매년 새로운 체육도를 탄생시키는 아육대. 탐나는 TV 위원들이 눈여겨본 선수는 누구였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투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윤보미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원래도 이렇게 레전드 시구왕처럼 시구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아이돌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구의 교과서. 에이핑크 윤보미. 자, 우리 윤보미 선수가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보민 선수는 몇 차례 시구 경기에서 현역 선수 못지않은 완벽한 와인드업 자세와 강속구를 뽐내면서 맞아요. 야구 팬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 힘을 모았어요.
나오죠. 기립을 합니다. 기립을 합니다. 네. 기립해서 30점! 금메달! 약간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순서도 나중이었고 자기들보다 후배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약간 먼저 앞선 선수로서 부담이 있지만 그런 우려를 다 씻어주는 멋진 투구 폼을 선보였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윤보미 씨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 키워드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지만 키워드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결국 스포츠를 잘한 사람들이 더 관심을 받아요. 좀 뛰어난 선수가 쫙 나와주고 3관왕, 4관왕 해줘야 프로그램을 보는 맛이 좀 있는데 윤보미 씨가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 뛰어난 그 스포츠적인 실력을 보여준 것이 아마 좀 이 프로그램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승부차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SF9의 이제 로운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강력하고 정확한 이제 슈팅을 선보이면서 이제 결승전으로 향하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이제 솔로 연합팀과의 치열한 결승전 경기에서 이제 뛰어난 키퍼였던 정세훈 선수가 이제 맡고 있는 그 골문에 결승골을 넣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런 장면은 진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딱 그 공이 그 망 사이에 딱 끼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모모랜드의 혜빈 선수 승마에 출전을 했고 또 씨름에도 출전을 했는데요. 이 선수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승마 경기는 130초 동안 코스를 돌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상대방은 여자아이들의 우기라는 선수인데요. 우기 선수는 처음부터 굉장히 자신만만했고 상대적으로 혜빈 선수는 좀 긴장한 빛이 역력히 보였는데요. 딱 출발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 혜빈 선수가 흔들리면 어떡하나? 저 친구가 과연 130초 안에 들어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었어요. 우기 선수 빠르네요. 앞서고 있죠. 빠르네요. 혜빈 선수는 이제 B코스에 들어갔습니다. 하나 떨어뜨린 거야, A코스에서. 그거 말고는 없었지만. 그 85초야? 랭길이야. 지금 조인느는 감점이 지금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현재까지 보이는 감점은 오히려 우기 선수가 감점이 더 있어 보였거든요. 하나 있죠. 깜짝이야. 들어와요. 130초 안에만 들어왔다면 혜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와, 이렇게 되면은. 경기 결과를 한번 보시죠. 자, 결과는 혜빈 선수 승리입니다. 몇 초에 들어왔어요? 128초에 혜빈 선수가 들어왔어요. 1초 2호. 1초 2호를 남기고 혜빈 선수가 와, 대박. 1초 2호 기적의 숫자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혜빈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침착함도 굉장히 눈에 띄었고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혜빈 선수의 그 승마 경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활약이 돋보였던 선수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도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 상의 수치는 어때요? 네, 아육대에서 활약한 선수 중에 최근 음반 활동했던 모모랜드의 혜빈 씨, SF9 로운 씨를 이제 대표로 좀 언급량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같은 시기에 출연한 MBC 쇼 음악 중심의 한 달간 언급량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특히 SF9 로운 씨의 경우는 무려 이 언급량이 3배나 상승했거든요. 이 멤버 각자가 관심받기 어려울 때 아육대에서 뭔가 실력을 뛰어나게 보여주면 확실히 그 개인에 대한 언급량, 관심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멋진 활약상을 보여준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은 듯합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싹쓰리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건 무엇과 관련된 걸까요? 바로 이제 e스포츠에서 뛰어난 성적 보여주면서 메달을 싹쓸이에 간 연합팀 관련 연관어입니다. 지난 2019 추석 아육대에서 화제의 중심이었죠. 인기 종목으로 자리매김한 e스포츠 종목이 올해는 이제 2배로 커져서 돌아왔는데 이 서바이벌 슈팅 게임하고 온라인 축구 게임 모두에서 연합팀이 어떤 무적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연관 검색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e스포츠 경기는 작년에 신설된 종목이죠. 아육대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위원들께서는 이 e스포츠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시대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e스포츠 종목의 확장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이 게임을 경기를 중계 방송한다는 거가 지상파에서 과연 적합할지,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낯설 수가 있고 지상파 방송에 좀 적합하지 않은 용어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에너지가 떨어진 캐릭터를 보면서 거의 산송장 수준이네요. 이런 말을 한다든지 내지는 이제 그 죽은 캐릭터에서 이제 아이템을 가져갈 때 친구의 시체에서 아이템을 획득해 가네요.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게임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냥 일상적인 용어일 수 있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TV를 보는 분들한테는 좀 뭔가 섬뜩하기도 하고, 야, 게임을 하면 다 저렇게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육대가 어떤 프로그램이냐는 정체성의 문제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보기에는 저렇게 게임을 하고 서로를 죽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명절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젊은 게임에 익숙한 세대로 시청층을 바꿨다면 이 프로그램이 이러한 게임들을 더 많이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그래도 공중파에 맞게 바꾸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비속어가 섞여 있는 용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뭐 공중파에 맞게 바뀌어서 뭐 존경함을 버티기 이런 식의 용어를 쓰면서 약간 전달하려고 원래 분위기와 공중파에 맞는 노력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점은 정말 긍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 축구 게임의 연합팀의 경기를 보면서 게임에서도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었고, 특히 이제 하성훈 선수의 골 세러머니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분위기는 연합팀 많이 엎고 있는데요. 또 나와요. 손흥민 또 나옵니다. 칩샷 찍어야죠. 실제 축구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골 세러머니를 이제 팬들 앞에 가서 직접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제로 내가 지금 즐기고 있구나, 축구 게임을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확실히 거기서 이제 가장 관심을 좀 끌었던 팀은 연합팀이었던 것 같아요. 하성훈 씨도 그렇고 과거 이제 원어원으로 뭐 함께 이제 활동 끝나고 밤에 게임들을 손발을 많이 맞췄는지 확실히 좀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도 언급량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위가 박지훈 씨 17만여 건, 2위가 하성훈 씨 14만여 건, 3위가 김재환 씨 11만 2천여 건, 4위가 이대휘 씨 6만 8천여 건이거든요. 결국에는 연합팀에서 인물 연관어 상위 순위를 다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 스포츠 종목은 장 단위 명확한 종목인 만큼 더 다양한 시청층을 포용할 수 있는 제작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 연관어 살펴볼게요. 네, 부상. 이 부상은 정말 아육대와 뗄 수 없는 꼬리표 같은 존재가 돼버렸는데요. 이번 아육대에도 부상 논란이 있었죠. 그러게 없으면 좋겠지만 좀 늘 이제 등장을 합니다. 400m 육상 릴레이 경기 예선전에서 스트레이키즈 아이엔 선수하고 에이티즈 최산 선수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죠. 네. 이 부상에 대한 응급 조치가 담기지 않은 채 넘어진 선수에 대한 해설위원의 적절치 못한 발언이 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발레인 빠릅니다. 자, 에이티즈 빨라요. 넘어졌어요. 자, 에이티즈 빨라요. 넘어졌어요. 아하. 자, 스트레이키즈가 넘어졌습니다. 이거 왜? 이거 완전히 저주입니까? 아하, 이거. 야, 이게 웬일인가요? 거기서 왜 넘어지냐고 부딪히지도 왜 않았는데. 나한테 그래요? 왜 나한테 그러냐고요? 네, 이렇게 아육대는 부상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논란을 겪어왔는데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것이 운동 경기인 만큼 어떤 형태의 부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부상을 할 수 있지 않냐 스포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항상 대처에 아쉽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부상 있을 수도 있지라는 그런 태도보다는 그러면 부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MC들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MC들이 이제 계속 윤여춘 위원의 저주라는 발언을 이제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윤여춘과 옷깃만 스쳐도 예선 탈락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3레인이 그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네네. 아이즈원. 바통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윤 위원님 때문입니다. 지금 오마이걸만 쳐줘요. 오마이걸이 보이지도 않아요. 또 막판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름을 거론을 하면 저주에 걸린다. 그러면 부상이라든지 또 이제 순위권에서 들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적절치 못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하고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네. 사실은 이분이 오랫동안 같이 육상을 중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익숙하고 약간 펠레의 저주 이런 느낌으로 이런 방송적인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약간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약간 개인에게 조금 지나치게 소위 말해서 선을 넘는 그런 장면들도 보였던
느꼈던 느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시청자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몸의 부상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상도 네. 같이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의 부상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이달의 소녀 출시와 관련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경기들을 소화해내야 되는 현장은 어디서나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전에 철저히 막아야 될 것이고 발생했을 때는 적절하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가장 큰 거는 방송사와 이 아이돌들, 출연진들 간에 서로 간의 상호 신뢰 내지는 뭐랄까 동반자적인 관계를 좀 형성해야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이런 무례한 행동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상 속에서 많이 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시청자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면요. 2020 설 특집 아육대 연관 감성 언어를 좀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긍정 감성 언어는 응원, 잘하다, 활약, 최선, 보람, 눈부시다, 기대, 우승. 뭐 응원의 목소리가 높은 긍정 감성어에 반해서 부정 감성어에는 아이돌을 걱정하는 팬들의 마음이 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쉽다, 떨다, 힘들다, 울다, 고생 많다, 피곤하다, 지나치다. 네, 이런 감성어들 볼 수가 있네요. 네. 정말 다양한 감성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감성어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정말 고생이 많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뭐 정말 뭐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각 종목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일도 아침에 뭐 5시에 모여서 밤 늦게까지 촬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전하는 선수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팬들까지도 너무 고생이 많은 거죠. 저는 요새 아이돌들을 이렇게 TV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힘들구나. 너무나 많은 다재다능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연기도 잘해야 되고 또 예능 프로에 나가면 요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체육대회 나오면 체육대회를 위해서 그 스포츠 그 종목을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팬들이 내가 응원하는 아이돌들이 의뢰의 다른 모습 또 능력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는 건 좋지만 또 한편으로 내 식구라고 생각하면 저런 걸 저렇게 많이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애잔한 마음들이 이 부정적인 감성 언어에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인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육대 출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이제 네. 다들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자정까지 이제 힘들게 진행해야 하는 아육대 이제 스케줄상 피곤하다, 힘들다. 고생 많다 등 이제 팬들의 마음이 많이 비춰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현장에서 함께 이제 응원하고 그 선수들이 불량이라든지 또 부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보면서 이 같은 부정 감성어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좀 아쉬운 거는 출전 선수가 한 200여 명에 이르는데 우리가 그 선수들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포츠 경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응원하는 어떤 선수가 뭔가 좋은 성적을 내서 우승을 했을 때 그 쾌감을 같이 공유하는 것 그런 데서 오는 재미도 있는데 그거를 즐길 수 없었던 점. 그래서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이렇게 그 광범위하게 친절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게임이 역시 너무 많습니다. 네, 예선과 본선을 치러야 되는데 일부 경기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다 경기를 치르잖아요. 뭐 제작하시는 분들도 힘드셨겠지만 출전하는 선수들도 여전히 힘들기는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아육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익숙함을 넘어서야 할 순간을 마주한 게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아육대는 아이돌과 시청자 모두 웃을 수 있는 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